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생 토론회를 가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관건 선거회가 14일 처음으로 호남에서 열렸습니다. 총선용 선심성 정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도 윤 대통령은 초고속도로 건설 같은 지역발전 정책을 약속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통상 토론회를 마친 뒤면 그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20번째 열린 민생 토론회, 호남에서 개최된 건 처음인데요. 관건 선거 논란의 특정 지역에 편중된 행사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호남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건데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특히 호남은 지금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발전 방안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남의 현실에 맞는 발전 방안과 전남의 민생을 일으킬 정책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선 때 광주에 와서 또 전남과 광주 시민들께, 전남 도민들께 드린 약속입니다. 이제 자율형 주행차가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율형 주행차에 영암 F1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고 이렇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남권을 더욱 많이 찾게 되고 전남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미래차, 자율차 관련 기업들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 강진 고속도로에 이어서 예타 중인 강진 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강진을 거쳐 완도까지 고속도로로 연결을 해서 관광과 비즈니스에 더욱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도로 개선,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지역발전 정책을 또 약속했는데요. 이게 대체 지켜질까요? 이날까지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선심성 공약은 1000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은 올 들어 민생 토론회 이후엔 주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부산, 울산, 마산, 서산 등 지금까지 횟수만 7번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며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애정을 보였는데요. 취임 이후에만 따지면 모두 20차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5번, 대구는 3번씩 찾았고 부산 자갈치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은 간 곳을 또 가기도 했는데요. 전통시장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닥 민심을 청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호남시장은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고 지난해 김건희 씨만 한 차례 순천시장을 찾았는데요. 이러니까 어거지로 호남을 끼워 넣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저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 걸까요? 빨리 끌어내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여러 거짓말을 많이 해왔고 하지만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것은 정말 심각한 조직적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최상병 사건이 생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 7월 30일 날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해서 이 사건을 경찰 이첩을 막아라, 경찰 이첩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적 없다,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받은 적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2023년 7월 30일 당일날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로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아마 통화를 한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회의를 했던 11시경 이후인 11시 47분인가요? 57분. 11시 57분에 사건 이첩 보류를 장관이 지시를 합니다. 그 직전에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이 최상병 관련된 은폐 조작 시도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공직자, 공무원들이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조작을 지시했던 이종섭 장관의 그 지시를 숨기거나 뒤집으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해 왔던가를 결국 그 실체가 결국 용산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종섭 장관이 휴대폰도 바꿔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때 했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서 풀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를 은폐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에 아침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안보수석이 휴가였기 때문에 비서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을 진급시켰어요. 수사 대상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 공무원도 은폐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도 시키고 심지어는 전직 장관을 대외로 도피시켜가면서 작년 12월 달에 임명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짚겠습니다.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인사운전 책임자였는데 이 이종섭 전 장관이 12월 달에 내정돼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이 점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법사위 국방위가 열려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거듭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렸다. 이 믿기 힘든 발언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서 나왔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 아니 도주대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놀라운 입장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사건 은폐인 이번 도주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건데요. 대체 이 정권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또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좌파가 놓은 덫에 제대로 걸렸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 발언이 용산 대통령실 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 조사받겠다고 한 만큼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도피성이었다면 총영사 임명 등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임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사로 임명했겠냐며 화살을 공수처로 돌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출처는 모르겠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를 수 없을 거란 의혹에 반박하던 수준을 넘어 여론전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거라며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내부적으로 정하자 공수처가 이를 눈치채고 작년 12월에 출국 금지를 걸어놓았다는 게 공수처와 야당, 언론이 결탁한 근거라는 거죠. 이 관계자는 또 어제 호주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섭 대사 부임을 규탄한 현지 한인들을 놓고는 세월호 운동하던 사람이 있다며 모두 좌파 시위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종섭 대사는 이날 대통령실에 공수처가 부르면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같은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요.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공동으로 입을 맞춰 맞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다고 최상병 수사외화 무욕 사건이 은폐되고 감춰질까요? 이럴수록 국민적 공분만 더 커질 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곳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무도한 정치 군인들로부터 군부 독재로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다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이곳 충장로는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의 삶, 고비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후 광주의 역사는 늘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충장로는 광주 시민의 만남과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곳 우체국 다방, 우다방 앞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억압에도 맞서 저항하고 싸운 광주 시민의 용기와 결기 속에는 사람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광주에 와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검찰 카르텔에서 맞서 싸우겠다.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과 한치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서고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